반갑습니다. 어떻게 충격적인 패에 그쳐서 축구는 끝났고, 그렇죠? 이제 얼른 끝나야 공부를 하죠. 막 학생들이 막 수업 안 나고 축구 보러 가니까 빨리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 빨리 끝나는 게 우리가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이 또 있어가지고 또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일본 기사가 났는데 한국은 일부러 진 것이다. 이러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16강 간에 그 말도 하더라고요. 똥 싸는 소리가 앉았어요. 여튼 간에 얻어붙이기는 봐봐요. 어쨌건 올라가면 이집트랑 한답니다. 이집트가 피파 우리보다 2개밖에 안 높대. 그래가지고선 잘하면 이길 수 있다대. 근데 일본은 프랑스랑 한다던데. 그래서 됐어요. 관심 없어요. 봐봐요. 기대를 말해야 화가 안 나요. 어쨌건 주택법 봅시다. 아주 인터넷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그렇죠? 잘 하겠죠. 오늘 주택법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살짝 1시간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우리 마무리할 거 단원별 모의고사 나머지 25문제 보고 진도는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또 7월 달이에요. 또 앞으로 가요 이제. 국토계획법 징그러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죠?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예상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준비할 거는 그림책하고 비교테마집하고 예상문제집. 그렇게 오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은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풀어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다시 풀어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기출문제집 한번 보면 됐고요. 다시 볼 거는 그림책 안에 있는 필수지문하고 기출지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반복해 읽어보시면 돼요. 예, 가셨죠? 그걸 내가 정리해 놓은 게 그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좀 있으면 100일이에요. 그렇죠? 7월 중순 되면 100일이죠, 거의. 그러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본업, 수험생으로서 모습을 갖추시고, 무슨 축구한다고 딴 데 가고 안 나오고 담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 다시 한번 옐로 카드 드립니다.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단지, 티켓 없어요, 나. 그러면 주택의 단지 관련된 건데, 30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진다면, 주택만 지면 될 일이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단순하게 건축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은 30채 이상의 주택 건설 등이 이루어질 때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고, 이 단지를 건설할 때 건설, 공급, 관리에 목차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게 되고, 이 건설 파트가 대부분의 문제예요. 문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건설 파트를 배우는 건데, 사실 건설만 거의 4-5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건설 중에서도 사업 주체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요즘 문제들이 사업 시행 쪽에 사업계획 승인 나올 때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꽤 많이 물어보는데 몰라도 답 맞추는 시장 없어요. 오늘 그냥 기출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좀 몇 개 부기하고 내용 보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모르는 거 나오면 틀리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맞추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40개에서 10개는 버리는 거니까 어려운 거 나오는 거 부담 갖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맞춰야 할 거 24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그림책에서 몇 페이지? 180페이지 봅니다. 180페이지에서 주택 건설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 주택 건설 파트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주택의 건설에 첫 번째 뭘 보는 거죠? 사업의 주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 주체 파트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건설 파트에서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비교 테마 볼 때도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하고 주택법의 사업의 주체에 대한 구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는 봐줘야 되는데, 이 주택법에 나오는 사업 주체는 등록 사업자, 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거, 비등록 사업자,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구분을 하거든요.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 그리고 오해 말 건, 등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연간 20채, 그렇죠? 연간 20채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법에 의해 지어줘도 연간 20채 이상 된다면 이 법에 의한 등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30채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해서 등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짓든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든 연간 20채 이상을 진다면 이 법의 등록사업자로서의 등록 의무는 부과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 말뜻 아시겠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장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거를 시군구장에게 등록한다고 나올 때가 있는데 시군구장에 등록하면은 고양시에 사업하다가 현대건설이 파주시에 사업하려면 다시 등록해야 돼. 말이 안 되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이를 뭐가 된다? 등록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며칠입니까?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신고하라고 해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국장에 신고해줘라. 이거 60일이라고 작년도에 물어봤었죠. 이거. 자, 뭐 이런 숫자를 물어봅니까? 치사스럽게.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은 20채 이상일 때 등록한다고 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좀 봐줘서 30채 이상일 때 등록한다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작년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안 나오더니. 등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배려해 주는 거죠. 30채 이상일 때 등록합니다. 뭐만큼은? 도시형 생활주택만큼은. 그리고 부정등록이나 대여가 이루어졌다면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영업정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정등록이나 대여의 문제라고 한다면 등록 말소 해야 되는 것이지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이런 거 아닌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2년, 그년이 몇 년이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이미 받은 사업계획 승인은 할 수 있어요. 왜? 등록 말소된 거는 사업 주체가 잘못한 거지만 그게 못짐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승인 받은 거는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국민 주거 안정 차원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사업 주체는 믿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부기한 것들이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중간에 굵은 라인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부기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굵은 라인이 원래 있던 내용들이고 문제가 초래되어지면서 주변에 부기한 거예요. 하나씩 다. 그렇죠? 나올 때마다 추가되어지는 거죠. 주변 것들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뭐이면? 비등록 사업자이면. 그러면 비등록은 누굽니까? 공공이어서 등록하지 않는 자 은근 잘 나오죠.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 4인방이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그리고 각종 공익법인도 등록 의무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이어서 등록하지 않는다. 공익법인과 함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 토지주택공사, 그렇죠? 지방공사, 얘네 많이 물어봐요. 국가 지자체가 나오면 다 알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많이 물어보더라고. 작년도 4개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죠?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임에도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조합원 집 져주고 나면, 고용자는 직원들 집 져주고 나면 다시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복하지 않죠? 등록 안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 규제를 위해서 이미 등록한 서희스타일스 같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조합만, 고용자만, 그런 경우만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바보는 없겠죠. 이해갑니까? 모든 부담을 왜 지고 갑니까? 등록하면서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리고 공동사업체가 되어지면 등록사업자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된 거에 손배 책임은 당연히 지고요. 그리고 공동사업 주체에서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뭐하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조합도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고용자는 공동사업체로 하여야 한다는 점 구분하시고, 그리고 주택조합이 제일 중요한데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등의 공동사업체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 그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사업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의 건설과 사실은 리모델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실 주택 건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법에서도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는 이러고 나와요. 조문이. 뒤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리모델링은 건설도 아니고 리모델링은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등록 의무도 없다. 하지만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세대수마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다? 공동사업주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시작.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사업주체도 할 의미가 없다. 그만큼 경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주택조합은 지주지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안 들어가요. 지주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도 공동사업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자체 등이라고 돼 있는 거. 등록사업자 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등이 뭐예요? 요 지주지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 있어 없어? 없죠. 국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역조합하고 공동사업을 합니까? 이 넓은 나라에서. 예, 가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우리 지금 아침 1교시. 군체 안 봤죠? 보라고 했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봐요.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 킹덤, 부산행, 군체 다 좀비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무서웠어요 방금. 하긴에 보시고 밤에 잠을 자야 돼. 수업을 들으려면.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요.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나도 잠이 안 와. 그렇죠? 자야 되는데. 아 맞아, 나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주택조합과 관련된 건 너무나 중요하다. 주택조합. 그럼 물어봐요. 조합은 뭐뭐뭐가 있죠? 우리 조합에 대한 부분 볼 때 뭐뭐 있겠습니까?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집이 어디 있어요? 28페이지 봅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내용에 대한 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이 있고요.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조합이 있고 주택법에 주택조합이 있죠. 근데 이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그 조합원이 뭐냐면 다 소유자들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조합원이 뭐다? 소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의 소유자지만 주택조합에 대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지는 게 이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죠? 무주택자 등이 모여가지고 뭐하죠?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을 빼고는. 그렇죠? 리모델링이야 뭐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지역 직장조합의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건설 부지의 소유자가 이 조합원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이 지역 직장조합의 문제는 그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 궁극적으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주 큰 숙제가 되어지는 거죠. 얘들은 뭐예요? 기본으로 있는 건데 얘들은 뭐예요? 주택건설 부지가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에 대한 부분은.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뭐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그러다 보니 지역 직장조합은 그냥 아파트를 공동구매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들아 모여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무주택자들 모여. 85 이하 한 채 가진 자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뭐예요? 땅 사고 서희스타일스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체로 지어서 우선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무산되면 아무것도 안 남고요. 내가 이미 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사업이 무산돼도 내 토지와 내 건물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아주 위험한 사업이에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 3천만 원 내고 조합 가입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규약 본 다음에 중도금 매달 내고 집 져지겠지? 그거는 망상에 가까워요. 사실은 잘 되면 좋은데 이 지역조합의 성공 확률은 30% 이하라는 게 업계의 통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업이고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한 등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조합원 수도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시작. 조합원 수도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20명 이상이에요. 왜? 땅 사야 되잖아. 인원이 많죠. 리모델링 조합은 관계없어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 5명. 그렇죠? 그 다음 개발조합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듭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에서 누가 인가한다고 했죠? 개발조합은 지정권자, 정비조합은 시장군수 등, 주택법 조합은 뭐가 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지정권자가 인가하는 게 개발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요번에 반드시 물어볼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개발조합의 동의요건 면소 3분의 2, 2분의 1 알고 있죠? and.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단지안 이게 핵심이죠. 재건축 단지안 각과 전칠. 시작. 각과 전칠. 각동 과반수 전체 70%. 각과 전칠 까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복리설은 한 동으로 보지만 각동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작년 물어봤던 게 뭐다? 리모델링에 대한 봐봐. 조합을 만들 때 동의는 이거야 3분의 2 과반수에. 그리고 그렇게 조합을 만들었을 때 리모델링 조합에서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50% 75%예요. 그렇죠? 요걸 물어봤더니 작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을 만들 때 동의하고 조합은 만들어졌고 조합에서 리모델링을 허가받기 위한 동의가 달라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하죠?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문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고 결의를 받는 경우이다. 빵꾸를 맺고시오. 조합은 이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나올 얘기 지역 직장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를 해야지만이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 직장조합은 얼마? 80% 사용권에 얼마? 15% 그중에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조합의 인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재건축의 각과 전칠 이거하고 매번 강조하듯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네, 가셨죠?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조합은 매주 봐도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봅시다. 돌아옵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일단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하고 직장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다 인가를 받는 건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조합에 대한 부분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여기는 그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요? 그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시작. 50%의 사용권 확보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그 다음에 요건 맞춰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요. 이제 막 선착순으로 이러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는 충원한다, 재모집한다일 때만큼은 선착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탈법 방지를 위해서 사기 방지를 위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선착순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 오해하지 말 거 이거를 광고한다 이 얘기죠. 이게 2번 나왔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조합원 모집 신고 광고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2번이나 문제를 냈을까요? 특히나 이게 2번 나왔어요. 광고 내용이 아닌 거. 조합 설립의 인가일을 어떻게 광고합니까? 지금 인가 난 상태예요? 아니잖아. 조합원 모집 수리일은 광고할 수 있겠죠. 수리 났으니까.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할 때 어떻게 뭘 집어넣어? 조합 설립 인가일을 집어넣냐고. 2번 나왔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임원 대표권 제한도 광고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 이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인 거니까 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지역 직장보다는 재건축 조합하고 비슷해요. 되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리모델링을 여기 집어넣는 게 맞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막 이 법 같다, 이 법 같다가 합쳤다가 떼었다 이러면서 이 결론이 난 건데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해요. 리모델링은 지역 직장과 색깔 다르다. 그 얘기들.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지역 직장 조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요건이 있어요. 중요한 거. 지역 직장 뭐라고 했죠? 80% 이상의 사용권과 그 사용권 중에서 15% 이상은 소유권이어야 돼요. 만약에 개정되자마자 이 15% 소유권 들어가자마자 100% 나온다 이랬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내고 쓸데없는 광고나 내는 놈들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왜 그걸 내죠? 얘를 안 내고.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인데 그 중에 소유권이 15% 이상 있어야 돼요. 보통 점유를 수반하는 게 소지전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전임 말고 소유권 가진 자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15%는 돼야 한다는 얘기죠.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사용권 80% and 그 중에 15%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여러 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 그죠?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물어보죠. 설립할 때는 이와 같은 게 필요하고요. 해산할 때는 정산서가 필요해요. 아니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하지 설립하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고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는 거고 설립할 때 정산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탈퇴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고요.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오해 말 거는 내가 제명조합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서 제명당한 조합원이라고 내가 낸 돈을 못 받습니까? 공상당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제명조합원 포함해서 탈퇴해서 알리고 환급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뭐 자격기준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이다. 이런 경우일 때.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이상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6월 이상은 거주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질병 등으로 해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어도 시군구장이 인정한다면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신고하는 직장조합이면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조합원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부분은 구성원 수 제한은 가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공동주택 소유자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철회는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발 너무 낮췄다 음을. 그렇죠? 그래서 철회송 전에 처리할 수 있다. 항상 얘기한 거. 그리고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했다면 동의는 승계한다. 매번 반복된 얘기. 이건 어디 가나 같은 얘기예요. 조합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은 요거고,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허가받기 위한 요건은 이겁니다. 이걸 물어본 게 작년 문제였던 거야. 3분의 2인데 이러면서 그럼 조합 설립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있고 조합에서 허가받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50%에 75% 전체, 그 다음에 그 동이면 그 동의 75%.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자가 알바 걸 수 있으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 매도 청구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원동의 쉬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30, 40명 되시는 분들도 전원동의는 불가능해요. 꼭 난 나의 스타일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는요. 이해 가십니까? 누구나 그래. 요즘에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집은 저녁 한번 오랜만에 먹으려고 하면 메뉴 통일이 안 돼요. 이제 언제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 먹어요.
알아서 먹고 나랑 와이프는 둘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이프는 날 따라주는 거죠. 본인 먹고 싶은 거 참고. 감사하죠. 어쨌든 오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내용에서 오른쪽에 이제 신규 가입과 교체 금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봐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 물어봐요. 조합의 설립 인가가 됐어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면 여기 조합원들은 진실한 소유자를 했어요? 가짜 소유자를 했어요? 가짜라니까. 가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소유자들은 15%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상태가 80%에 대한 사용권과 사용권 중에 15% 소유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 지위에 불과한 것이지 주택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뭐다? 신규 가입하게 하고 조합원을 막 교체하고 팔아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를 못한다고 나옵니다. 특히 지역 직장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다음처럼 뭐하죠?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거나 결혼 범위에 충원하는 경우 이럴 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경우. 원래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돼야 돼요. 나중에 95% 이상. 그럼 사업계획 승인됐다면 이제는 뭐야? 진실한 소유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유는 가능해요. 그게 넘기고 파는 게 이런 게 그렇죠? 가능해집니다. 양도 이런 거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전매 제한이 있다면 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여도 어디는 안 될까요? 서울 전체하고 남부 12개 도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해 말 건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은 그때부터는 얻은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입니다. 사실은 얻은 지위에 대한. 지금은 뭐죠? 얻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제한인 거고요. 좀 달라요, 성격이. 이해 가셨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돼서 전매 제한 가는 건 얻은 지위를 전매 제한 가하는 거고 지금은 뭐야?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좀 다르죠, 개념 자체가. 그 얘기. 그리고 무자격자 판명됐다. 제일 중요한 거 탈퇴 등 그 다음에 세대수 변경 관련된 거는 그 이후에 뭐가 돼? 50% 미만이 돼야지만 충원할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 탈퇴 등과 세대수 변경은 뭐다? 그 이후에 50% 미만이 되어야만 충원 가능한 거지. 탈퇴했는데 그래도 60%야. 전체. 그럼 뭐야? 충원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기본이니까. 아까 봤잖아.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50%를 두는 거야. 뭐만? 탈퇴 등과 세대수 변경은. 그럼 무자격자 판명은 뭐야? 50% 미만과 관계없는 거야. 충원 가능한 거지 그냥.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충원될 때 자격 기준은 뭘까? 그 충원 당시의 자격일까?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 기준일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돼요. 지역 조합은. 맞잖아. 지금 추가 모집 승인일 당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야 탈법이 안 생기지. 불만이 안 생기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10년 지났다, 뭐 15년 지났다를 요구하는 건 리모델링에 대한 서류이지 지역 직장조합의 서류가 아닙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지역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출되어지는 서류가 아닌 것은 지역주택조합, 그러면 15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공동주택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이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봐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 서류이다. 틀린 것은 이러고 나와서 80% 사용권과 그중에 15% 소유권. 말이 안 되죠. 그건 지역 직장이죠. 리모델링은 필요 없어. 이미 소유자니까. 이해 가셨죠? 그렇게 패턴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죠? 이제 임원의 결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총의 의결 관계된 거. 매번 하는 얘기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게 임원의 결격에서 요 세 가지는 주택조합만. 비교 테마집에도 있어요. 선고유예, 법원의 판결 등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등록사업자. 이런 자의 결격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물어봐요. 벌금에 대한 결격은 어디 있죠? 벌금은 정비조합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표정이 처음 들어. 시간도 없는데 봐봐요. 아까 비교 테마집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러면 결격이 나오잖아. 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임원 결격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어디죠? 이거 기읍, 니은, 디귿, 리을은 똑같아요. 들컸다, 미성년자 등.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금고의사 실형, 면제 종료 후 2년 제한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거는 뭐야? 전체 공통 결격입니다. 임원의 결격에서. 하지만 벌금의 결격과 지자체의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결격은 정비조합만. 됐죠? 그리고 오른쪽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은 좌측에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은 똑같고, 그렇죠? 여기는 얘가 추가된다. 선고유예, 판결, 등록사업자, 임직원. 이건 주택조합의 임원에만 있는 결격이다.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당보다 공통점이고.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결격에 대한 부분이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퇴직하고 퇴직 전 관여한 내용이 효력이 있지 않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회 의결 나올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뭐라고요?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조합이 뭐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직접 출석 10%, 20%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정비법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봐요. 직접 출석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있다가 뒷부분에 다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비법에 나오는 다다음 페이지 위에 정비법의 총회에서 직접 출석과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정비법 총회보다 직접 출석은 10%예요. 그런데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얼마? 과반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는 20%. 거기에 시공자 선정 취소도 20% 직접 출석으로 개정됐거든요. 이거는 정비법. 그런데 주택법에 왔더니 뭐라고 나오죠? 직접 출석은 10% 이상이고 여기는 창립총회, 조합계약 변경 중요사항 그냥 20% 직접 출석.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거야. 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과반수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 취소 20% 직접 출석. 이건 달라요. 원래 얘랑 똑같았는데 얘만 더 개정된 거야. 정비조합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정비조합의 직접 출석 부분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란 얘기죠. 한번 비교해 드리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을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 첫 번째 조합원의 모집 신고가 되고 나서 몇 년? 2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인가가 됐습니다. 그럼 몇 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세요.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기본이 2년이긴 해요. 2년 내에 신청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3년 내에 받아내지 못하면 뭐 하죠? 그때는 조합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혼동하지 마세요. 조합 설립의 인가가 됐는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를 뭐다? 신청하는 건 2년이고 3년 내 받아내지 못하면
총회에서 해산협을 정하는 거예요. 혼동 마시고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택 자금의 주택 상환사채나 이 내용들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문제집이 뒤에 있더라고. 문제 좀 볼게요.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피고 아이고야 목 좀 돌리고 축구본이라고 머리가 아팠죠. 이거 내 거예요? 러브유? 오, 시아씨가 잘 됐네요. 어쨌든 해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라고 나오죠? 등록 설명으로 옳은 거.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작년 문제. 그러면 두 개 다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등록의 의무를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등록의 의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장관에게 장관에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다, 지방공사다, 얘들은 공공이라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독주택이 20호 이상이다? 할 것 같지만 지자체니까 안 하죠. 지방공사가 20세대 이상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등록해야 된다? 얘도 아니고 도시형이면 기본이 30채 이상이에요. 어쨌든 등록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다. 그럼 며칠이에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라. 이거 안 배웠지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세대수를 잘 나오는 거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이에요. 세장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이다. 그러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할 때 공동사업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슨 토주공과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리모델링은 사실 건설도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 얘기. 그리고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지나지 않은 자라면 등록할 수 없는 결격이 있으니까 5번이 답인 거예요. 점점 문제 분위기가 무슨 주택관리사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옛날에 관리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점점점 문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 일단 넘어갔으면 됐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책 덮지 말라고 했죠. 18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그 내용이다. 모두 골라라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하지만 조합 설립에 인가일은 들어갈 리가 없죠. 조합원 모집 수리일은 들어갈 수 있어도 아직 조합인가 받은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표권 제한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얼마나 했는지. 그럼 뭐가 돼요? 아, 옳은 거 오르는 거니까 기읍, 리을이 되어져 가지고 답은 2번이죠. 근데 이 문제가 2년 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또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만 잘 봤으면 맞출 수 있던 문제였던 거지 이게. 그래서 기출은 절대 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 거 3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설명입니다. 이제 옳은 거라고 나와요. 첫 번째 봅시다. 마찬가지 3번에 1번도 뭘 물어본 거냐면 지금 똑같아요. 등록해야 한다. 됐죠? 그러니까 단어만 찾으면 돼 일단. 그러면 공익법인이라는 거 했으니까 공공이지. 그럼 20채 이상이라 하더라도 등록할 이유는 없는 거야. 공익법인이니까. 그렇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다 공익법인 등록은 없잖아. 비등록사업자니까. 그렇죠? 두 번째 또 나왔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래요. 증가하는. 그럼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국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도 아닐 뿐더러 국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주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의 등 지주지. 어디? 180 가운데 밑에 2번. 니은번. 보입니까?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자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주체라는 걸로 하여야 하니까 정답은 3번.
답이 너무 레귤러하죠. 그렇죠? 고용자는 공동사업체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치로는 회기.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그러면 1년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아니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 등록 말소해야 한다. 어떨 때 부정등록이나 대여의 경우일 땐 등록 말소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를 하더라도 그 전에 받은 사업계획 승인은 뭐다? 수행할 수 있겠죠. 수분양자가 뭔 죄를 졌다고 없앱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놈이 나쁜 놈이지만 수분양자는 피해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봐. 그리고 또 나왔죠. 4번. 모집주체 광고. 무슨 광고하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나. 이걸 뭐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앉아가지고. 그렇죠? 어쨌건. 4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조합의 명칭, 사무소, 호재지, 자격기준, 모집신고 수리일. 기본 아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2번. 광고 또 나올까? 또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어쨌든 말도 안 돼. 그렇죠? 확인하시고. 5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31회 때 문제죠. 첫 번째 뭐라고 나오면 또 나왔어요. 첫 번째 지문도 결국은 등록입니다. 등록. 그렇죠? 그럼 국장에게 등록인데 연간 1만 이상일 때 등록이죠. 하지만 토주공은 공공이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죠. 엉망진창이죠. 또 나왔죠. 봐, 세 번, 니은번 정말 잘 나오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또 나왔어.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도 아닐 뿐더러 리모델링 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있다.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가능하죠. 이해가셨죠? 그리고 디귿번. 요거는 처음 듣죠. 봐요. 이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잖아. 그럼 기역, 니은만 알잖아?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귿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 처음 봤어요. 이거 우리 지금 안 배웠으니까. 근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적이 있으면 뭐하죠? 6층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주택을. 그러면 7층은 뭐다? 6층 이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 우리 17조 3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적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사업자나 6층 이상을 막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일 때 가능하거든요. 6층 이상 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책에 적어놓거나 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야. 저런 말들이 있었구나. 6계층 이상 지으려면 좀 요건이 필요한가 보다. 그 정도로 패스하면 돼요. 뭐 적어놓고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림책에다가 다 적어요. 위에 공간 많이 다 적습니다. 팍팍하게. 그거 언제 다 볼 거예요? 이런 거 적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거 적어놓는 거죠. 없다면.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사업체가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조를 보고 기출 볼 때 뭐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6번입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하거나 결혼 범위에 충원할 수 있는 경우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어디? 181 오른쪽 끝에. 첫 번째, 조합원이 사망했다. 무자격자 판명됐다. 추가 모집.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았다. 오른쪽 위에 써있죠. 잘 봐. 그리고 탈퇴 등을 했어. 탈퇴 등으로 50% 미만이 돼야 되는데 60이면 미만이 안 됐지. 그러면 충원 사유가 아니지. 그리고 세대수 변경에 대한 부분이 됐다. 그러면 50% 미만이 되면 되는 거니까 40%면 50% 미만이 됐네. 그럼 충원 가능하지. 그래서 4번 응용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31회 문제로 이것도 6년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요. 7번 봅시다.
이런 문제도 은근 잘 나와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설립이에요. 설립. 다른 조합하고 섞어놓은 게 아니라 설립할 때 서류냐 해산할 때 서류냐 섞어놓은 겁니다. 아까 뭐였죠? 정산서는 언제? 해산할 때. 180일 정 가운데 밑에. 정산서는 뭐 할 때? 해산할 때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해산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조합장 선출 동의서, 뭐 조합 규약에 대한 거,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15% 소유권 이런 거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대선할 때 10년 이상 지났음을 증명하는 공동주택 이런 거 내면 답이 되겠지. 그런 것도. 그럼 리모델링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특히 가장 잘 나오는 게 지역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 비교하는 게 잘 나와요. 섞어서 물어보는 게. 요즘 직장조합은 한물 갔어. 실효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보고. 넘어가시면 또 뭐가 나오죠? 8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시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그리고 주택조합 나올 때도 이게 혹시 모르니까 지역조합 물어보는지 직장조합 물어보는지 리모델링 조합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동그라미 하고 뭔다는지 알아야 돼. 첫 번째 봐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의 인가 이후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없나요? 조직입니까? 손 잘라야 돼요? 두 번째, 총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의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죠. 제명됐어도 돈 냈잖아. 그럼 당연히 받아내야지. 뭔 소리야. 세 번째,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거는 중요한 사항인 거니까 직접 출석 몇 프로? 20% 이상. 직접 출석.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시공자 관련된 것도 다 20%예요. 근데 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 취소는 20%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 네 번째,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해서 결혼을 추원하려면 시군구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하라. 추원한다라고 한다면 신고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 선착순. 아까 180페이지 오른쪽에 있었죠. 180페이지 오른쪽. 선착순 모일 때, 재모집 충원일 때. 됐죠? 5번.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하면 퇴직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정비법과 똑같은 얘기죠. 어디? 182페이지 왼쪽 밑에. 182페이지 왼쪽 밑에. 이해 가십니까? 그거 정비법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들 넘어가시면 9번입니다.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와서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9번 문제. 첫 번째, 지역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 한다면 80% 이상 뭐가 필요하죠? 사용권. 잘 구분해야 돼. 80% 소유권 이러면 안 돼. 사용권. 소유권은 15%. 그렇죠? 두 번째,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그렇지. 20명 이상이지. 이 정도 나오면 우리 뭐 거저지 거저. 이런 숫자 같은 거. 개발조합 7명. 정비조합 추진위원회 5명. 리모델링 조합 없다고. 지역 직장일 때만 50%로서 20명. 그렇죠? 그 얘기. 그다음 지역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등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아? 재모집한다. 충원한다. 그럼 뭐예요? 선착순. 또 나왔죠? 됐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 10번 조합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합원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조합원의 사망에 의해 가지고 상속이 된다.
그럼 조합원 될 수 있죠.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어요. 근무, 생업상 등으로. 그럼 시군구장이 뭐 한다면? 인정한다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서민들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주택건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탈퇴니까 50% 미만 되는 경우라 한다면 결혼 범위에 뭐 할 수 있다? 충원, 신규 가입 가능하죠. 탈퇴 50% 미만. 네 번째, 조합 설립이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그 판단 기준은 추가 모집 공고일입니까?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181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 내용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의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로 한다. 다 18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었던 거였죠.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조합 문제 풀어봤고요. 돌아오시면 몇 개만 좀 봐야 됩니다. 봐봐요. 그러면 두 팔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요거 좀 봐볼게요. 건설할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쪽으로 가자 이 얘기예요. 아직 남았어요 시간. 네. 목 돌리고. 저번 주에 제가 왜 옷 샀다고 왜 초록색 입고 왔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색깔만 검은색이지 옛날에 입던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사업시험을 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주택 건설이 이루어질 때 사업을 시행하자 이 얘기죠. 그러면 내용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받냐 이 얘기죠. 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받냐 이 얘기예요. 맞아. 그럼 내용에서 첫 번째 30호 30세대 이상. 시작. 30호 30세대 이상일 때고 하나 재밌는 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증가 세대가 30세대 이상 된다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나와야 돼요. 대지면 1만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그러나 다만 우리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면 주택만 져요? 부대복리시설도 만들어요. 그러면 돈 비싸지겠죠.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가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신설됐었어요. 그때 한번 나왔던 게 이거 한옥이었죠. 한옥 관련된 거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지형 도시형 중에 단지형 관련된 거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걸로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49채까지는 부대복리에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부대복리 많지 않아도 뭐가 된다? 집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적당히 필요한 것만 만들고. 그렇죠.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용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우리가 건축배업에 배웠던 건축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이 했었고 예외적으로 특광이 하는 경우 등이 있었죠. 자, 비교 테마도 비교해 드렸고 그리고 건축법의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은 30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아예 없잖아. 없잖아. 사업계획 승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가 승인할 수도 있고 국장이 승인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30채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죠? 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지사나 누구도 국장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지만 건축의 허가는 국장이나 도가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세요. 물어봐요.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는 국장이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해가셨죠? 특시, 특도, 시군구장 아니면 21층 이상의 특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일 때에는 도지사나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좀 외워놔야 된다. 앞이랑 다르니까. 이건 좀 30채 이상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권한자가 좀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여기 특광 사이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있죠. 그것 때문에 통합특별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마다 통합특별시장에 들어온 곳이 있고 안 들어온 곳이 있는데 써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 놓고 틀렸다 이런 문제는 없어. 그렇죠? 안 넣고 틀렸다 이런 문제도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일부 들어간 법이 있구나. 조문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봐요. 한 가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변경이어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공시설 설치 계획 변경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뭐다 변경이 된다면 승인받고 14일 내에 입주예정자한테 알려줍니다. 직접 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14일. 하지만 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 사항이요. 써봐봐. 경미하다고 승인받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 몇 번 나왔던 거나 두 개만 적어볼게요. 뭐라고요? 경미하다고 승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총사업비 20% 내 증감. 그 다음에 건축물 배치 조정. 두 가지만 적어봐요. 총사업비 20% 내. 20% 내 증감. 그다음 뭐가 되죠? 건축물 배치 조정. 근데 건축물 배치 조정은 위치나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위치나 뭐하죠?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변경은 없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어느 법에 가나 보통 경미한 거 얘기할 때에는 위치 설계 변경 같은 거 없단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총사업비 20% 내 변경, 건축물 배치 조정 이런 거를 경미한 걸로 승인받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면 써봐봐요. 꼭 공공의 자에 한정합니다. 공공이 누구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이해가셨죠? 공공인자에 한정해서만 경미를 봐주는 겁니다. 이게 주택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경미라 볼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이 하는 거라면 공공이 하니까 경미를 보는 거지. 이 두 가지 내용들은요. 여기 두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부계약 거 괜히 안 집어넣네. 그 정도 보고요. 승인은 60일 내에 내주는 거고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세수하고 오세요. 응? 오늘 할 거야? 오늘 할 거? 한 거. 뭐?